네, 안녕하세요. 경제만렙 황유상 연구원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집값 전망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는데 지금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으로 한번 집값 토론을 한 번 더 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후로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지금 다시 이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랑 똑같이 집값이 반등하겠다는 거는 저희 오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고, 반등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이제 한솔연구원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시작하기 앞서 좀 짤막한 주장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오 팀장님부터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대열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2달 전에 예측했습니다. 네, 저점 거의 다 찍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보다는 지금 이제 저점이 다가왔다.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언했습니다. 딱 들이맞았습니다. 그때 황한솔 연구원 예측 조금 빗나간 것 같고 제 예측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저점을 다진 보합세를 좀 만든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팀장님은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약간 반등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저점을 찍었고 이제 앞으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한솔 연구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저도 일단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대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논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작년보다 한 달 전보다는 좀 개선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두운 전망에 긴 터널의 중간쯤 와 있지 않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해치웠냐?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다시 해치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2달 전에 집값 반등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한다는 게 사실 바닥이 찍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솔 연구원은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아직 섣부르다, 반등이라고 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하고 집값 하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되게 묶였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 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값 전망이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엔 한솔 연구원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현 정부에서 전방위적인 이제 규제 완화로 이제 그나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보였던 것은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경착륙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건데, 이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 반등의 시그널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SVB 파산 사태도 있었고,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했었고, 퍼스트 리버플릿 은행까지 붕괴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이제 연체율도 좀 늘어가고 있고, 미분양도 사실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들도 사실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하나는 인정이 되지만은 그 부가적인 것들은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차업 경쟁률도 예전만큼 못합니다. 이런 거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직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황한솔 연구원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팩트적인 좀 이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이제 3,000건 정도로 재작년에 비해서는 뭐 3분의 1에서 5분의 1토막까지만 뭐 거래량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다만 이 거래량의 그 추세를 본다면 조금씩 그 부동산 매매 심리 지수가 좀 살아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좀 지배하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제가 또 오늘도 또 자료를 좀 몇 개 해왔습니다. 최근 뭐 뉴스들이 지금까지는 다소 낙관적인 기사들은 전혀 없었어요. 비관적인 기사들 위주인데 왜냐하면 팩트 통계 자체들 다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뭐 보시면 뭐 우선은 이건 뭐 차차 뭐 제가 패를 깔 거긴 한데 우선은 지금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전환됐다라는 뉴스들을 또 뭐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물론 이 수치들은 뭐 그래픽으로 나가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매매 심리 지수에 대한 그런 심리 자체가 좀 개선되면서 이제 연착륙이 돼서 이제 보합세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수도권, 약간 서울과 수도권에 좀 한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대구라든지 그런 좀 좋지 않은 지역들은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한솔연구원은 뭐 거래량은 살짝 올라갔지만 아직 부가적인 거는 뭐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오 팀장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또 하자면 정부의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이 좀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거래가 안 이뤄지다 보니까 민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규제를 풀겠다고 좀 더 뭐 공약을 얘기했고 앞으로도 아마 완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오 팀장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정부에서 지금 각종 규제들을 계속 완화하고 풀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침체된 부동산 시장 산업과 관련돼서 좀 기폭제를 좀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좀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반등보다도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을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네, 그러면 한솔연구원 주장은? 네,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대출도 그렇고 세금 부분도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것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최대 수혜주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부세나 양도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집을 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뭐 급매물 처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강남 4구에만 좀 해당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분명히 이제 세입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은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매가는 뭐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오르겠습니까? 실제로 아리팍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는 17억 5천만 원의 이제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2억의 이제 계약 갱신이 됐는데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5억이나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또 분석을 좀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올해 이제 강남 3구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매매도 그렇고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전세 가격이 분명히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변수는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는 것이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실거주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거대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뭐 야당이랑 뭐 합의가 돼서 뭐 국회에 통과되면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남 지금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오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런데 잠시만, 제가 여기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뭐 황한수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 3구 한데, 오늘 나온 또 따끈따끈한 자료,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랑 용산구의 아파트 값이 이제 상승 전환했다.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상승한 지역도 3곳에서 7곳으로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살짝 하락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가를 리딩하는 그런 주요 단지들,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은 지금 아파트 값이 모두 상승한 걸로 보면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말씀하셨듯이 뭐 입주 물량, 몇천 세대 입주 물량 쉽지 않죠.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은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심리가 지배하는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도 되게 엽기적인 그런 거래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좀 보합을 짓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근데 좀 그 지금 오 팀장님 말씀에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제 주요 지역은 이제 상승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격차는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 격차 말씀하세요? 가격 격차요. 그 부동산 가격의 지역 격차 차이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뭐 크게 저는 큰 격차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는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서울 수도권은 크게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결정짓는 그리고 좀 저희가 가장 민감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잖아요. 또 어제 밤에 이제 뭐 언제부터 우리가 뭐 CPI, PPI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나왔죠, 밤에. 근데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CPI 자체가 4.9% 나왔는데, 이로써 이제 금리 동결론이 좀 강하게 미국에서 좀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피크를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좀 피크를 찍고, 시중 은행 금리는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 맞아서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 텐데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이게 먼저 이제 반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언제 집을 사야 될까요? 저는 먼저 황한수 연구원.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 사면 될까? 황한솔 연구원은 지금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잖아요.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일단 그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전 그 추 총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낙관론을 좀 펼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뭐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심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뭐 심리가 무조건 좋아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지만은 그건 한 일부분이고, 데이터로 좀 더 봐야 되는 게 우선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심리가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집은 언제 사야 되나 라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동결이 되면서 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고 미분양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2020년처럼 집값이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뭐 일시적인 반등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뭐 소폭 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세의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반등이라고 했을 때의 일부 지역의 반등은 반등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야지 반등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집을 사야 된다는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 상태가 일어났을 때에 집을 좀 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은 사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갑자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러면은 뭐 유동 자금이 생기니까 좀 부담이 덜어서 뭐 집을 사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를 좀 대비해서 집값이 그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미분양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인건비 문제로 지금 주택 인허가가 줄고 착공 건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은 물론 안 하다 있겠지만은 이 문제는 분명히 2년 뒤나 3년 뒤에 다시 한번 주택 공급에 대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대통령 선거 1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둘 다 동시에 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자재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뭐 조합과의 그런 공사비 인상 갈등 때문에 사실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급이 없었으니까 신축 위주로 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한 2년 정도 뒤니까 2년 정도 뒤에 반등의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좀 한마디 하자면은 제비가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왔다고 볼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만 보고 뭐 외투를 벗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사실 하나만 거래량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내는 것은 좀 너무 낙관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했지만 생각보다 좀 정확히 기간을 얘기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 금리 인하 시점을 봐야 되고 약간 미분양 해소되는 시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약간 추격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건데, 그게 약간 2년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네, 팀장님의 반론을. 네, 황한수 연구원께서 발언하실 때 종이 좀 뒤적거리어서 좀 소리가 이렇게 들어간 점 일부러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뭐 저도 황한수 연구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근데 뭐 몇 가지 우선 보면은 전국 미분양 줄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2월달에 7만 5천 가구였는데 뭐 3월달은 7만 2천, 한 3.3%, 한 4%, 5% 감소하기 시작했고, 물론 집을 언제 살 것이냐, 물론 이건 지역별 상황별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명언도 있죠.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말처럼 우선은 확실히 반등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뭐 지금 황한수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뭐 추가적인 하락을 이야기했고요. 저는 지금 부합세를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합에서 사기보다는 말 그대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좀 반등하는 그 시점에 주목해서 제가 시기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거래량도 터지고, 그리고 좀 상승하는 매매 패턴이 상승하는 것들을 파악할 때가 매수 적기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주식 리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좀 별개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다. 그런데 저는 뭐 앞으로는 좀 부합시장이 좀 올해 말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합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일부 지방의 일부 지역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라든지 그리고 인천같이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많이 전망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들이 좀 많았던 지역에서는 계속 좀 불가피하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뭐 집값 반등이다 아니면 반등 시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양측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지만 이게 집값 예측이란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집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진도 몰라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양측 두 분 다 부동산으로 성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 집값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집값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고요. 얘가 이번에는 지금 딱 중간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는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더 재밌겠죠. 아마 그때 또 결과가 나올 거라서 그때 가보면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중간 점검을 마치고요. 뭐 다음번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솔연구원님, 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